아버님 왜 저를 이렇게 울부짖는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조금 전만 해도 맹렬히 달려들어 놓고 나는 올해 60대 후반의 건강한 돌싱입니다. 50대에 아내와 이혼을 하고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이제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짜릿한 내 인생 역전 스토리 홍보설에서 털어놓습니다. 불금 8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젊었을 때부터 서울에서 인쇄업을 해서 돈을 꽤 벌었습니다. 20대에 결혼을 해서 일찍 남매를 두었습니다. 큰아들이 일찍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우리 거래처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저하고 평소에 거래 관계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예쁜 엘리트 영업사원이었습니다. 회사에 오면 우레옥에서 꼭 냉면을 같이 먹었습니다. 며느리도 특히 비빔냉면을 좋아했습니다. 비빔냉면을 한 젓가락 입에 넣고 미소 짓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사장님, 여기 냉면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문대리님하고 저하고 냉면 궁합이 아주 잘 맞네요. 호호호, 우리 앞으론 냉면 자주 같이 먹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계절 내내 비빔냉면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이런 제안도 해봤습니다. 문대리님께 저희 아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호호호, 사장님 저를 그렇게 좋게 보시다니 고마워요. 사실 저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랜만에 회사에 온 문대리와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표정이 참 어두웠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죠? 저희 회사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나요? 아니에요, 사장님. 제 개인적인 일로 좀 우울하네요. 남자친구와 헤어졌군요. 저번에 말한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분과. 아니, 그 일을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훌을 털어버리세요. 한강에 배 지나갔다고 표 안 납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 우울하고 화가 나네요. 남자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다니. 저 오늘 술 한 잔만 할게요. 그리고 불고기에 소주를 한 잔 했습니다. 한 잔 조금씩 취해가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침 자리가 구석에 칸막이 자리라서 이야기하기가 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라네요. 시골에 엄마가 아파서 간병한다고 시골에 뛰어다녔대요. 1년을 병원으로 직장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녔대요. 결국 애쓴 보람도 없이 엄마는 돌아가셨대요. 그 와중에 남친이 친구하고 바람이 났다고 하네요. 세상에서 엄마 빼고 유일하게 속마음 털어놓던 친구였는데 엄마도 떠나버리고 남친과 절친에게 배신을 당하고 혼자 끙끙대면서 밤마다 울었다고 하네요. 나도 정말 화가 나면서 그 연놈을 같이 저주했습니다. 감사해요, 사장님. 이렇게 들어주셔서.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문대리님, 언제든지 외롭고 힘들 때 저를 찾으세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문대리님 편입니다. 그 배신자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거예요. 그녀는 내 두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사장님. 문대리님, 제가 도움이 되어서 정말 기뻐요. 호호, 저 기분이 확 풀리네요. 그 뒤로 그녀는 바가지고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들을 그녀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급물살을 타며 가까워졌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돈어른은 혼자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선원으로 해외를 더 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참으로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사업을 아들 부부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단지 안의 방 2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년을 정말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매주 한 번은 온 가족이 어울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딸보다도 아들보다도 저에게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질투를 해서 며느리를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여보, 저 애가 왜 저리 나대고 설쳐요. 아주 오만방자하네요.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아주 똑똑하고 예쁘기만 하구먼. 어이구, 영감님 며느리하고 아주 연애를 하시는 구먼.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을 하려는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소주를 말없이 석 잔을 마시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버지, 왜 이런 망가진 여자를 저에게 소개했나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여자가 아버지 며느리가 오랫동안 동거를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임신했다가 애를 지우기까지 했어요. 저 절대로 그 여자와 더 이상 같이 못 살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갔더니 딸하고 와이프가 나보고 화를 냅니다. 그 잘난 당신의 문대리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았네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김 사장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뒤 퇴근을 하려는데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둘이서 근처 식당에 가서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소주 석 잔을 연거푸 마시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그 남자 왜 그렇게 비겁해요? 저는 분명히 결혼 전에 말했어요. 나 반년 동안 전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다고. 그리고 임신이 되어 지운 적도 있다고. 존경하는 아버님 아들이라 조금도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바람을 피워서 부부간의 의리를 배반하더니 이제 비열하게 이런 방법까지 동원하네요. 무슨 말이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봐. 며느리가 모텔에서 나오는 두 남녀의 사진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아들과 어떤 여인의 다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도 한번 본 적 있는 아들의 옛날 여자친구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더래요. 그 전에 당한 것이 있어서 바로 뒷조사를 했대요. 결과는 그 전에 사귀던 여자와 몰래 만나고 있었대요. 아가야, 정말 미안하구나. 나는 이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너를 원망했구나. 정말 인연놈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요? 벌써 두 번째로 남자가 바람을 피우네요. 왜 이렇게 나는 남자 복이 없을까요? 꼭 이 인간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뛰어오라고 했다. 아들이 오늘 바다 낚시 와서 못 온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봐요, 아버님 지금도 그년하고 둘이서 놀러 갔어요. 그날 며느리는 엉망으로 취해버렸습니다. 저도 그날 아들에게 실망해서 술을 취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힘들게 며느리를 붙들고 안고하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택시에서 내 품에 기대어 엄마 보고 싶다고 웁니다.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면서 몸이 이상해져 왔습니다. 계속되는 신체 접촉에 몸이 어쩔 수 없이 반응이 옵니다. 겨우겨우 힘들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에 그녀를 눕히고 돌아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나 버리고 가지마. 엄마도 나를 버리고 갔는데 이제 남편도 나를 버리고 딴 년한테 가버리고 유일하게 내 편인 아버님도 날 버리고 가네. 그 애절한 말에 온몸이 끓어오르며 돌아섰습니다. 달려드는 그녀를 저지할 이성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본능에 이끌려 남자와 여자가 되었습니다. 한참 꿈속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가 아악하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에 아내와 딸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만사가 끝났습니다.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나보다 더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여자 보기 싫다고 자기 엄마한테 옷까지 챙겨달라고 했고 아내와 딸이 아들 짐 챙기러 온 그 순간에 딱 걸린 것입니다. 며느리는 바로 이혼당하고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회사에까지 아들이 소문을 내서 퇴사를 했다고 하네요. 온 친척들 사이에 아내가 소문을 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까지 마누라가 소문을 내서 사회생활도 힘들었습니다. 비열한 아들놈과 내육하고 다니는 마누라의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가족이 무너지면서 나는 이혼을 했습니다. 사업체를 정리하고 재산 대부분을 가족에게 뺏기다시피 했습니다. 겨우 내 몫으로 3억을 챙겼습니다. 고향에 가려고 해도 소문이 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 친구가 농사 짓는 시골로 낙향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미웠습니다. 그 사건이 나기 전에 내가 비트코인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정부주의적인 그 철학에 깊이 빠졌습니다. 5천만 원을 비트코인에 묻었습니다.
내 철학에 내 인생 한 번은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시골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양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과의 인연을 일체 끌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좌선하고 음악 듣고 노래 부르며 살았습니다. 내 몸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몸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점점 세상과의 인연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내 삶이 풍요롭고 그전에 느끼지 못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단 한 가지 세상에 미련이 있다면 사라진 그녀였습니다. 나 때문에 불행해진 그녀. 나 때문에 죄인 답지가 붙은 그녀. 나 버리고 가지 말라던 그녀. 가끔씩 그녀 생각을 하면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지낼까?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하던 비빔냉면을 다시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읍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번쩍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트였는데 그녀가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경기도 그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먼발치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다가서려고 하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런 늙은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기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다시 뒤돌아 나와서 이발소부터 갔습니다. 돈 들여 이발에 염색을 하고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다행히 내 철학이 꽃을 피워서 비트코인은 큰 재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이 50대 꽃중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벤츠 렌트카를 끌고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참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 그녀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아가 잘 있었니? 돌아서면 아를 보는 그녀 눈망울이 그날 밤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나를 한참이나 멍하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집니다. 나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이제사 나타났네. 미안하다 오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더구나. 지금 일하니까 나중에 봐요. 5층 주차장 입구에 있을 테니까 퇴근하고 이윽고 나타난 그녀에게 저녁을 근사하게 사겠다고 했습니다. 매콤한 거 먹고 싶어요. 그냥 비빔냉면이나 사줘요. 어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비슷할까? 안 그래도 내가 행면 맛집을 찾아 놓았는데 그녀를 모시고 맛있는 비빔냉면 집으로 갔습니다. 냉면을 맛있게 먹는 그녀 모습에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뭘 그렇게 봐연 많이 늙었죠? 나를 그렇게 망쳐놓고 자기는 하나도 안 늙었네. 미안하구나.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싫다고 하네요. 데려다 주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하네요. 항상 궁금했는데 얼굴 봤으면 됐네요. 좋은 모습으로 살고 계셔서 고마워요. 이제 다시는 초라한 저를 보러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는 혼자 횡단보도를 넘어서 떠났습니다. 걸어가다 갑자기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합니다. 놀라서 달려가고 싶은데 횡단보도가 있어서 결심했습니다. 나머지 인생 그녀의 노예가 되기로. 그 뒷날부터 나는 꾸준히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왜 왔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비빔냉면 먹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요. 내가 불쌍해서 같이 먹어준다. 겉으로는 틱틱거리지만 그녀는 항상 나와 같이 다녔습니다. 우리는 서로 과거에 대해 묻지도 않고 매일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쇼핑을 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미리 알아서 해주었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같이 열심히 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짜릿하고 가슴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떡하든지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뭔가 신체 접촉이 일어나며 진도가 나가려고 하면 확 찬물을 뿌립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또 무슨 엉큼한. 그러면 기익 소리 못하고 물러납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한 번도 소주 한잔 하자는 소리는 안 했다. 그녀는 항상 나를 마치 죄인처럼 대합니다. 항상 자기 인생을 망친 보상을 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기꺼이 그녀가 원하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날 비빔냉면을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소주 한잔 하자고 한다. 오늘은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몰라. 오늘 은영씨 생일은 아닌데 오늘이 아저씨가 시아버지라는 늑대탈을 쓰고 이 어린 양을 망친 날이에요.
나는 말없이 소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술이 취해가면서 숨겨두었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한 딱지가 붙은 지난 세월은 참혹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롭고 가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자기 편 내가 너무 그리웠다 합니다. 그날 그녀는 엉망으로 취해버렸고 나도 취해버렸습니다. 없고 힘들게 그녀의 집에 가는데 등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내 인생 망가뜨리지 마. 정신 차려야지 굳게 결심하고 그녀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물 가지러 가려는데 순간 닥 섰습니다. 10년 전에 들었던 그 잊지 못할 흐느끼는 목소리. 나 버리고 가지마. 그래 안 버려. 이제 너는 내 여자야. 돌아서서 그녀에게로 불덩어리가 된 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격했던 우리들의 밤.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대담하고 야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좋은 차를 타고 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놉니다. 아가 인생을 망친 보상 근사하지. 그러며 아버님 최고예요. 하하하. 구독자 여러분, 혼자 보는 소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밖에 나가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날씨가 우리 같은 늙은이에게는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다음 불금 8시에 더 짜릿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물러갑니다. 작가 올림.